이창호 구단은 조은영 구단에게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스승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19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입니다. 92년도에는 완전히 스승한테 타이틀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이창호 구단의 위세가 대단하던 시절이 바로 1991년인데, 이창호 구단이 결승 5번기거든요. 근데 준결승전도 3번기를 했어요. 조은영 구단한테 두 번째 판에 다 이겼던 바둑을 놓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았었는데 3국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은 2대1로 결승전 진출을 합니다. 리나이펑 구단은 마찬가지로 조치훈 구단에게 승리를 하는데 조치훈 구단이 그 준결승전에서 리나이펑한테 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조치훈 구단은 그 당시에 1991년에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에서 86년도에 휠체어 대국 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조치훈 구단이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을 하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조치훈 구단이 이때부터 10년간 일본의 또 제2의 전성기로 일본 바둑을 재패를 합니다. 리나이펑 구단은 원래 전성기가 1960년대죠. 60년대 일본의 최고의 기사였던 사카다 에이오를 이기고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카다 에이오가 40대에 명인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고생을 하다가 명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나이펑이 20대 때 도전을 하니까 바둑은 40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뺏겼습니다. 본인방 타이틀을. 그리고 명인 타이틀도 리나이펑에게 다 넘겨주면서 사카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60년대 리나이펑의 시대가 열리고 또 일본 바둑은 20대 전성기의 그 프로 선수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시다 요시오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일본 바둑이 세대 교체를 이루는데요. 그 세대 교체의 선봉장이 리나이펑이었고 이 당시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40대 후반. 그런데도 바둑은 상당히 잘 뒀습니다. 자, 리나이펑 구단과 이창호 구단 같은 류의 기사이고 리나이펑 구단은 이중허리라고 불릴 만큼 두터움의 대가였습니다. 두터움 바둑으로 치면은 이창호 이전에 리나이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역시 그래서인지 두 선수는 굉장히 치열하게 두터움을 추구를 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1국에서는 리나이펑 구단의 고향인 대만에서 반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끝내기에 이창호가 반집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나이펑이 워낙에 두텁게 두면서 판을 잘 짭니다. 자, 2국도 미세했습니다. 이 미세한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초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창호 구단이 흑인데 당시에 덤은 5집 반, 그러니까 흑을 잡으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붙이고 여기는 이제 두텁게 이렇게 자른 바둑, 전형적인 90년대 초반의 바둑입니다. 저도 이 포석을 상당히 많이 뒀었는데 당시에는 유행 포석이었어요. 자, 다가서고 이 세 칸으로 둘 때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붙이는 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뛰는 수가 거의 두 가지가 다 정석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은 무조건 지금은 여길 뛰라고 합니다. 여기 뛰는 수가 붙이는 수보다 무조건 득이라고 하죠. 받으면 이 구자 둬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도 상당히 많이 뒀어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칸 뛰는 수하고 이거하고. 오히려 여기를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뒀죠.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걸 젖히고 끊을 때 백이 두는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위로 단수 치는 수, 밑으로 막는 수. 이거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여길 두면은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게 정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죠. 그럼 이걸 두고 늘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이제 정수고요. 요거 두면은 잡고 요렇게 두는 게 거의 정석처럼 당시에 많이 두었던 수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 단수 치는 수도 이제 만만치 않게 많이 뒀었거든요. 이거는 위로 단수 치면 이렇게 눌러 맞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렇게 이제 3-3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형태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두는 그런 정석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인공지능을 돌리니까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인공지능인데 옆으로 막아서 두는 수가 훨씬 좋은 수로 나옵니다. 이건 한 집수 차이로 하면 반집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로 두면 36.5%, 옆으로 막으면 40.6%. 이거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아니고 조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위로 단수 치는 수는 사실상 정석으로서는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공지능이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요. 근데 옆으로 둬도 40.6%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덤이 5집 반이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걸로 원래 나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수 안 뒀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도 엄청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요거는 5집 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만약에 7집 반이면 100이 좋은 걸로 나올 겁니다. 자, 실전은 아무튼 위로 단수를 쳤어요. 단수 치고 넘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둬서 요거 도도 끼워서 넘어갈 수가 없죠. 간접적으로 이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고 여기서 이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늘어둬서 이 실리는 100이 이제 그 귀 쪽에 크게 났지만 요 지금 우변 쪽에 그 베개 모양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형태가 돼서는 일단 초반 정석은 이창호 구단이 좀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눈목 잘 뒀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씌웠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두텁게 두면서 공격적인 바둑으로 막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3살, 14살 때 이창호 구단은 여러 가지 바둑을 다 뒀는데 이때 이제 세계대회에 나오면서 본인이 좀 느낀 게 있나 봐요. 바둑을 두텁게 짜야 되겠다. 더군다나 세계대회는 우리나라 국내 대회는 그 제한 시간이 5시간이었어요. 도전기 같은 경우는. 근데 3시간짜리 바둑을 두니까 시간이 적은 거예요. 이창호 구단이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적을 때에는 두텁게 짜는 것이 바둑을 팔을 짜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아마 이창호 구단의 그 두터운 바둑으로 전향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스타일의 바둑도 좋아하는 데다가 세계대회에 나가면서 뭔가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두텁게 둬요, 이때부터. 그리고 리나이펑 구단은 그 두텁게 두는 바둑의 최고수니까 리나이펑한테 첫 번째 판 졌을 때 아마 느낀 게 있겠죠. 반집 졌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반집을 졌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창호 구단이 당시에 국내에서는 반집을 진 적이 없어요. 거의 반집을 이기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기는데 반집을 진 거예요.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세계대회 결승이었으니까요. 자, 들여다보니까 반발하고 다가온 다음에 쉬웁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가를 얻어요. 근데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는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 수예요. 지금 봐도 이거 두는 거는 여기를 뛰는 수가 보통이고요. 아니면은 압박을 해도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이제 압박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걸 뛰었다는 것은 이걸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이거를 지금 젖히고 단수 친 다음에 막았는데 여기를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쪽의 그 모양은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흙이 어찌 보면 잘 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리나이펑 구단이 그냥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찝는 거거든요. 찝어서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이으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아마 요즘 두면 다 이렇게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수치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은 선수로 여기 들어오는 걸 갖다 해결하려고 둔 거거든요. 이제 그 면에서 어찌 보면은 리나이펑 구단은 선수를 뺏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수란 악수를 다 뒀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악수를 이렇게 많이 두면 백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일단 머리 세워서 나오니까 요 지금 대마가 여기랑 지금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마가 좀 안정적인 거고 여기는 어차피 집이 날 만큼 나는 거니까 이게 두텁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흙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그런 흙의 집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수를 쳤는데 이쪽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둑은 이제 아주 그 잔잔한 개가 바둑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따냅니다. 근데 이 따낸 수를 이창호 구단이 두지 않고 여기를 좀 방비를 했으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여다보고 여기를 빠지는 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빠져놓으면 여기 침입에 대한 약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간접 보강을 해야 이거 붙이고 끊는 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놨으니까 이걸 따낼 때 절대 선수라고 봤겠죠. 이거 무조건 받으면 그때 이제 이쪽을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따냈을 때 리나이펑 구단이 이걸 안 이은 게 잘했습니다. 조금 바둑이 불리했었는데 리나이펑 구단이 이걸 안 받고 여기를 딱 건너붙였는데 이게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거 두면서 이 바둑이 반집 승부로 변해요. 여기가 이렇게 틀어 막히면서 이걸 연결을 했는데 요 빵따냄을 주니까 갑자기 요 중앙에 흙이 집이 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그 리나이펑 구단의 블루스팟이 나오면서 바둑이 반집 승부로 변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이창호 구단이 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으로. 자, 여긴데요. 지금 따내니까 건너붙이는 게 블루스팟인데
지금 건너 붙이더라도 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한 3집 정도 유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를 붙이고 이 젖힌 다음에 이 다음에 처리해서 이창호 구단이 요걸 나오고 이걸 끊어요. 이 끊는 수가 안 좋았어요. 요 끊는 수로 여기를 먼저 두었으면 아마 이창호 구단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끊으면서 요 결과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여기서 이걸 또 파이니까 바둑의 흐름이 이창호 구단이 유리하긴 한데 한 집밖에 안 유리합니다. 거의 이제 미세한 상황까지 온 거죠. 거의 반집 승부로 왔어요. 실전엔 여길 뒀는데 이거 두니까 반집 승부. 그죠? 이 바둑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딱 노리고 있었던 리나이펑의 승부수가 통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걸 먼저 찌르고 이렇게 끼웠으면은 그렇게까지 추격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이건 백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요거 두기 전에 이걸 막기 전이죠. 이걸 막기 전에 여기를 하나 이렇게 교환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두면 여기 받을 때 이거 막으면 요거는 조금 싸우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 이거 두면은 막상 요거는 이렇게 뭐 있는다든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흔들렸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를 건너붙이는 걸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빵 따냄이 되면서 바둑은 반집 승부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를 왜 늘어놔야 된다고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침입을 할 때 이걸 두면요, 이거 치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잖아요. 지금은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게 치받아서 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 지금 들어오는 수, 그러니까 여기 따내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도는데 이거 따내는 거는 리나이펑 구단이 이렇게 늘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물론 크죠, 이것도. 근데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따내는 걸 너무 신경을 쓰다가 당연히 이거 빵 따냄이 선수인 줄 알고 뒀다가 여기서 추격을 엄청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을 넘게 되고, 자, 이창호 구단이 이제 여기를 끝내기를 하고요. 이제 끝내기 상황인데 요 바둑이 이제 미세한데 반집 정도 유리한 걸로 계속 이제 가요, 이창호 구단이. 자, 근데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창호 구단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여기를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걸 성립을 하고요. 요까지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붙이고 이걸 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붙이고 이걸 늘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이때 여기를 이은 수가 리나이펑 구단이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반집 승부인데 두텁게 두면은 또 1국에서 반집 이겼던 것 같이 다시 한번 끝내기에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리나이펑 구단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산이란 칭호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때부터 생깁니다. 이창호 구단이 안 져요, 끝내기에서. 밀리지도 않고 두터움을 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나이펑 구단한테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를 이으니까 이창호 구단이 요걸 쌍립을 서가지고 더 두텁게 두면서 이 바둑을 한 집 반 이기는데 여기를 두기 전에 리나이펑 구단이 이거를 젖히는 승부수를 두던지, 이건 젖히면 완전 승부수고요. 이거는 진짜 여기 두면 이거 둬가지고 이거 다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 한 방이 너무 커가지고 끝내기로는 무조건 이거 두면 잡으러 가야 돼요.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리나이펑 구단이 그게 너무 떨리면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 둬서 요 중앙 쪽을 조금 지우자고 하는 게 좀 더 나았어요. 이거는 여길 두더라도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그냥 있고 이걸 둔 다음에 여기 젖히니까 이제 치받아도 되잖아요. 이거 되면서 이 바둑이 이창호 구단이 한 집 반을 남깁니다. 첫 판을 반집으로 졌었던 이창호 구단이 대만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인데 우리나라 그 세계대회 역사상 최초의 해외 로케예요. 동양증권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대회잖아요. 처음으로 외국에서 시합을 하게 된 이 결승전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리나이펑 구단인데 리나이펑 구단이 세계대회 결승전을 자기 고향에서 하고 싶어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대만에서 이걸 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국하고 2국만 대만 써두고 3, 4, 5국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둡니다. 자, 대만 원정 경기에서 이창호 구단이 1승 1패 했으면 잘한 거죠. 첫 판을 반집 졌는데 두 번째 판도 또 반집 졌으면 그 충격은 엄청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둑은 기적같이 한 집 반을 이기는 거죠. 이창호 구단이 1국과 2국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이제 홈 경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3, 4, 5국을 펼칩니다. 과연 이창호 구단의 홈 경기는 어땠을까요? 네, 이창호 구단이 세계대회 첫 우승하는 동양증권배 결승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